자, 안녕하십니까. 전 춘우 사나이입니다. 자, 오늘은 취업 분야, 취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나눠보자면 원룸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택, 주택이라고 한다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주택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뭐 가령 그냥 일반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빌라, 빌라도 주택에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룸도 이 주택이 들어가긴 한데 일단은 이제 취업 분야로 좀 나눠보자면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 중개입니다. 이제 주택, 원룸 뭐 이런 거 하다가 상가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그래도 주택을 하면, 부동산을 하면 상가는 밟고 가야지 해서 이제 상가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상가 쪽이 있습니다. 이쪽도 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가를 좀 이제 굴러봤다 그러면 이제 매매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건물, 빌딩 중개, 건물 중개, 이제 건물을 통으로 매매하는 그런 거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빌딩 쪽이나 건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방 로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쪽에 보면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토지, 요렇게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룸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원룸. 사실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처음에 원룸을 하긴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투룸 같은 건 좀 안 하시고, 바로 이제 매매나 뭐 주택, 매매, 임대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원룸 같은 거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요. 그나마 이제 수요가 가장 많고 거래량도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 이런 감을 좀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한 사람 잡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과 여러 번 부딪혀가면서 하는 것과 이러면은 약간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밟았다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잘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원룸에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이리저리 뭐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뭐 하다 보면 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중개라는 게 물론 이제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어차피 계약을 쓰기 전에 물건을 구하고 손님을 붙이고 손님의 그런 과정들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계약을 이끌어가는 거는 원룸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도 다 똑같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어리다면 원룸을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기에는 아싸리 원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다른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원룸이나 이런 것은 이제 1인 가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구하긴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주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수요가 끊임없이 있는 곳이 바로 원룸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많이 상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실력이 조금씩 는다. 뭐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도 가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을 한다는 느낌. 사람도 자주 만나고 뭐 이리저리 전화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계약을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짐을 뺐냐, 뭐 언제까지 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 보면은 이제 스케줄 같은 표를 잘 정해가지고 잘 체크를 해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은근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일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지역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걸어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가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가서 계약이라도 바로 나오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매물을 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붙여가지고 계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10번도 넘게 손님을 붙인 경우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집이 제일 잘 나갈 만한 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는데 다른 곳에서 바로 계약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나오는 거는 빠르긴 한데 이제 뭐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이 원투룸을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투룸 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좀 이제 물건을 좀 크게 다루는 사람들이 원투룸 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더 못합니다.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원트룸도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뭐 쉬운 분야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분야보다는 이 거래량이 그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계약이 안 나오면 좀 빡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젊다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원투룸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학가 쪽에 이제 원투룸이 이제 성수기일 때 좀 일이 엄청 바쁘거든요. 그 전에 조금 뭐 이렇게 거래 같은 거 좀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 광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안 다음에 이 성수기 때를 좀 잡으셔가지고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외곽지, 외곽지도 있죠. 뭐 시골 전원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주택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시장이 큽니다. 가장 시장이 크고 사회적인 문제라들도 거의 다 주택 요 안에서 들어가고 이제 법이라는 것 개정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거의 주택을 기반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가 가장 크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워낙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독주택, 뭐 빌라, 오피스텔 이제 발로 뛰고 진짜 영업 같은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는 솔직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영업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은 영업인데 좀 이런 걸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단독주택,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주택을 뭉텅거려서 이야기해보면 임대 있죠, 임대. 임대 있고 매매 있고 가장 만만합니다. 예. 단독주택 특히 빌라 같은 것도 중간에 차익을 좀 많이 챙겨 먹고 그래서 빌라 같은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지를 깔고 있고 요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 수요 같은 거 괜찮습니다. 전세도 괜찮고 매매도 은근히 괜찮아요. 여기가 약간 좀 음지의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빌라 쪽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관련된 앱들도 많고 뭐 단독주택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를 깔고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사기가 많거나 그렇진 않는데 이 빌라 쪽이 좀 많고 오피스텔은 이제 월세 같은 개념 이제 간간히 매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월세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외곽지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멀리 도시 외곽에서 이런 거 좀 라이프 스타일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원주택으로 이제 뭐 드론도 띄우고 유튜브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두리 작업해가지고 좀 차익을 좀 많이 가져가야지 이윤이 좀 남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주택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뭐 임대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매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파트를 한번 봐보죠. 제가 이제 이 상가 파트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데 뭐 남자면 상가다. 상가는 해먹을 게 많다. 블루오션이다. 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상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 매매도 깔짝깔짝 해보긴 했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진짜 참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원투룸 하고 뭐 주택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이제 해본 사람들이 이제는 좀 상가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경력자들이 그러니까 상가 경력자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경력자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한 3,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바로 상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렵습니다. 예, 꽤나 어려워요. 단순히 보여주고 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가 요걸 통해 가지고 진짜 이 중개업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택 중개할 때는 그래도 좀 나름 잘했었는데 상가 처음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지리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사실. 예. 그다음에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블루오션 아니에요. 상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보다 더 어려워요. 저는 아싸리 지금은 상가 시장에 들어와서 기웃기웃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택 시장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네. 그게 더 낫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상가 파트에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빌딩 매매 있죠? 예, 꿈이죠, 꿈. 마지막. 종착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한 건만 하더라도 이제 돈이 1,000만 원씩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 빌딩 매매. 이쪽도 이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이제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건만 하더라도 돈이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서울권 올라가가지고 이제 빌딩 건물 매매만 집중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큰 물에서 놀자 하는 분이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하긴 했는데
계약을 그래도 좀 쓰나 보더라고요. 이제 같은 걸 하더라도 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수료 해봤자 몇십만 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잘잘하게 가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뭐 한두 개,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약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1년에 계약 하나도 못 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을 겁니다. 예. 뭐 유튜브나 뭐 기타 이런데 뭐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확실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토지인데 토지는 진짜 찐 고수들이 좀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예, 저도 토지는 그렇게 많이 다뤄보진 않았어요. 토지는 잘 모르고 도심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토지 중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 중개하는 분들은 이제 뭐 임야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임야나 바깥쪽 토지 막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개발.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진짜 꾼돌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토지를 한 30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장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해가지고 뭐 아들 딸들 전부 다 시집장가 다 보냈고 요것만 중개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진짜 매덕 얼마 벌었다 했지? 한 2, 30억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토지 쪽은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장님이 이제 토지 쪽은 진짜 끝판왕이에요, 한마디로. 토지는 끝판왕입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대두리 같은 것도 잘 쳐야 되고,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사짜 길질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수수료율이 있잖아요, 수수료율. 이런 거 가지고 토지 매매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더 챙겨 먹어야지 이게 수지 타산이 맞습니다. 타산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은 뭐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1,000원이다 그러면 1,200원 먹자 뭐 1,300원 떼자 해가지고 이게 맞춰주고 나머지 먹는 식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수수료 좀 잘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보편적으로 범용되는 그런 수수료 요율로 따져서는 이제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여기도 현실세가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래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취업 분야는 원룸, 주택, 상가, 건물, 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일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 현타도 좀 많이 온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서 일에 대한 기억은 원룸을 하게 되면 많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원룸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좋은 기억이.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 하다 보면 이제 단독 주택도 있고 빌라,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택은 진짜 부동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것보다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건물을 다루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뭐 단독주택, 뭐 빌라 같은 거 좀 많이 할 것 같고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분야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 뭐 입주권 같은 거 있죠. 예, 입주권. 그러니까 아파트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권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일반 매매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분야도 은근히 커요, 시장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놀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취급하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모르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입주장이나 뭐 분양권 거래라든지 이런 쪽을 제가 다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다뤘으면 돈을 좀 더 벌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했던 분야는 진짜 말 그대로 100% 완전 영업을 뛰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거나 입주장 같은 경우는 뭐 빨리빨리 누가 빨리 넣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확실히 광고일 텐데, 이런 걸 좀 안 해봐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아파트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시장은 지금 어떤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파트의 매매 시장은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좋았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워두면은 뭐든지 다 무기가 되니까 좀 아쉽다. 여하튼 아파트 시장은 많은데 요걸 좀 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하는 분야이긴 한데 상가 같은 것도 예전엔 재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기도 하고 많이 챙겨 먹기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뭐 되게 어두운 뭐 정보가 오픈되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돼서 아싸리 이제 상가보다는 주택이 오히려 더 재밌는 시장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빌딩 매매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건물 빌딩 매매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멋지고 까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큰 건물을 거래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 그 매매가에 대해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거래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죠.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1년에 하나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찐 고수들의 영역인데 이제 법적인 부분도 조금 알아야 될 뿐더러 뭐 좀 은근히 챙겨야 될 게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은근히 많이 합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이 토지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토지 진짜 뭐 휘어잡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토지도 뭐 이제 건물 매매보다 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토지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력자들이 많고 한번 토지 쪽을 공략해 보시는 그 고수분들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좀 젊다고 하면 원룸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좀 상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 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고 아니면 이제 조금 원룸을 했다 하면 주택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하면서 상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상가를 하면서 주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여기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제 건물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 수요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만 하다가 진짜 1년 농사라고 하죠. 1년 농사에 하나, 두 개라도 나오면은 그나마 본전치기라도 하는데 그것도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건물, 빌딩 같은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연의 본질을 잃었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차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토지까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만만한 거는 뭐 주택 시장이다. 주택 시장이다. 제일 만만하다. 나이가 젊다면 원룸도 괜찮지 않다. 원룸도 나쁘지 않다. 남자분들 상가를 하는데 너무 기대를 하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토지는 찐 고수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원룸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